네, 첫 번째 뉴스 스테이션이 찾아갈 곳은 서울 서부지검역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1차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지만 다음 주 초 또다시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정성희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현종 의원. 자, 논란이 불거진 후 행방이 묘연했던 안 지사 어제 전격적으로 서울지검에 출두를 해서 서울지검이죠. 서울지검에 출두를 했죠. 서부지검. 네. 일단 뭐 검찰 서부지검 쪽에서 일단 소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원래는 이제 이런 검찰 수사의 경우에 이제 고소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네. 내가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피의자를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어제 당일날 김지은 씨가 그 서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 갑작스럽게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어제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는 본인이 여러모로 좀 압박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오후 5시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서 일단 오늘 새벽까지 나왔는데 그렇군요.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일단 뭐 본인이 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단 본인의 좀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좀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고요. 검찰에 출석 요구도 없었는데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출동 모습 직접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에 기자회견을 앞두고 2시간 전에 전격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검찰 출두를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런 기습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는 뭐 욕설 같은 것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좀 갑작스러웠죠. 네. 우리 언론사로 말하면 마감 시간 직전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점이었는데 어저께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발표를 하는 엄청난 대형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었고요. 뉴스가 이제 폭주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맞춰서 금요일날 전격적으로 출두를 한 것은 이런 대형 이슈의 한가운데서 본인의 검찰 출두 소식을 조금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물타기를 해보려는 의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어떤 검찰에 대한 고소가 나오기 이전에 한번 자기 입장을 전해보려고 하는 거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날에 충남도청의 기자회견이 취소됨으로써 굉장히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볼 때 언론보다는 차라리 검찰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정 변호사. 예.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는 고소인이죠. 김지은 씨가 이미 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건물에서. 그렇죠. 네. 안희정 전 지사 그런 걸 노리고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쪽에 저는 아주 변호사자 20년 동안 먼저 부르지도 않는 데 들어간 걸 처음 보고요. 네. 저는 상당히 어제 그 멘트를 보고 정말 이게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약간 꼼수에 가까운 출석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보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지금 이게 잠적을 타니까 잘하면 이게 체포나 구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이게 모양새가 안 우려는 좋을 수 없다. 있다 그런 거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관계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게 피해자에 대한 조금 전에 말한 압박입니다. 네. 오히려 이게 옆에서 바로 진술하고 있다. 아하. 그럼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거고, 네. 오히려 이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이게 수사의 협조가 아니고 방해입니다. 방해.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다른 걸 조사한 다음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면 수사기관에서 이게 어떻게 다 질문을 치밀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단순한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로가 이뤄진 이후에 곧바로 계속 변호사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데 그렇죠. 네. 안 전 지사는 뭔가 이렇게 단순한 성폭행은 아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차례 입장을 좀 바꿨기 때문에 사실 안 지사가 어제 검찰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안 지사가 처음에는 이제 비서실에서 브리핑을 하기를 이제 사과한다. 어쨌든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음 날은 바로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또 김지은 씨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성폭행에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 피해자의 진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간 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한편을 보면 피해자가 그냥 구체적으로 어제 거의 만 하루를 이제 진술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다시 불러 조사했을 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 피해자의 구체 진술에 오히려 본인의 진술을 번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앞으로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미투 관련된 수사는 2차 피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출두, 그다음에 귀가 장면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김지은 씨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안희정 전 지사의 긴급 출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지은 씨의 변호인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출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도 좀 예측을 좀 못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피해자가 담담하게 잘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 가지면서 그렇게 진술을 잘 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오늘 출석할 때는 사과 안 하다가 나갈 때 저희가 물어봤을 때 사과의 단어를 쓰긴 했거든요. 그거 혹시 소식을 접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는 부분은 없고요. 그럼 안정 지사가 경찰 쪽에 혐의에 대해서 고의 또는 시인했다는 혹시 그런 얘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다 마쳤고요. 네, 이현정. 네. 요약하자면 별도의 다른 공간이었다. 같은 건물이지만 층이 달랐다. 그래서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렇게 압박받지 않았을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수사가 보면 일단 김지은 씨가 이제 4차례 성폭행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뭐 그 이외에 들어간 성추행 사례를 이야기를 했고. 근데 아마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어떤 것과 실제 또 수사에서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 이제 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과연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뭐 본인은 사실 미안하다고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양쪽에 있어서 어떤 위력보다는 합의라든지 네.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 뭔가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제 성관계 이루어졌다는 쪽으로 진술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을 들을 때 실제 왜 그러면 4차례 성폭행 과정 속에서 그럼 본인은 계속 일을 했느냐? 그 이후에도 왜 그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이유들,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면 이제 그 가해자 쪽에 상당히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어떤 촘촘한 어떤 증거들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데 대한 증거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개되지 않는 증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폭로를 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을 아마 세세하게 수사를 했고, 특히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맞는 날짜에 그럼 같이 어떤 그 오피스를 갔는데 어떤 상태로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력을 해서 갔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대로 갔는 것인지, 아니면 그 김지은 씨의 표정이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검찰은 굉장히 세세하게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23시간 조사받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가해자 측에 피해자 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해왔고,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겉에서와는 달리 들어가서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좀 그 상황들, 즉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좀 피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김지은 씨는 23시간의 이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안희정 전 지사도 9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이제 답을 한 건데 단어들이 저는 좀 의미심장해요. 미안합니다. 이건 약간 도덕적 의미에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그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은 본인이 아니고 참모였던 김지혜 씨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되게 참 미묘합니다. 네. 상실감이라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낌이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신감이랑은 신뢰를 이제 배반당했을 때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단어 자체라고 보면은 둘이 마치 사귀다가 본인이 어떤 관계의 변화가 생겨서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마음 자세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볼 때 지금 아까 우리 이현정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는 맞지만 이것이 성폭행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사귀던 관계였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속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지만 네. 하필이면 이런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혁 변호사, 저는 한 번 더 그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안희정 전 지사 긴급 기습적으로 출두를 할 때는 법률적 검토를 상당히 마치고 뭔가 가서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서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조사가 9시간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고른 단어 역시 굉장히 선택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들어갈 때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이게 인터뷰를 보면서 저희가 이게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완전하고 진실한 고백. 영어로 하면 이게 완전하고. 그 다음에 truthful, 진실한 confession. 이게 가장 대원칙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르기. 뭔가 이게 여죄라든지 다른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사과. 또는 이게 진실을 전혀 완전하게 밝히지 않는 이런 게 느껴지고요. 저는 이게 들어갈 때 정말 충격받은 게 가족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아무 말도 없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도 마지못해 기자가 물을 때 조금 전에 말한 상실감, 배신감 이런 이게 단어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안희정 전 지사의 사과는 간단하게 이게 4개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이게 진실된 사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이게 없어요. 무죄 다투겠다는 거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향후의 정치적 책임이잖아요. 정견태라든지 이것도 이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추가 피해자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이 4가지가 없는 사무사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저는 어제 안 전 지사 이제 모습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안 전 지사다운 화법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지 안 전 지사의 그런 여러 가지 괴념치 말거라 이런 이제 표현을 두고도 사실은 이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정신과 전문의는 어떻게 좀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개념치 말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왕이나 그런 사람이 밑에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괜찮다, 개념치 마라,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가 이제 개념치 마라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상황에서 쓴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궤변이지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념치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갖다 덮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갖다 드러내세우는 말을 갖다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여러 가지 안희정 전 지사 굉장히 분노스러운 상황에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안 전 지사가 이 어떤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또 공분을 자아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김지은 씨를 폭행했다는 게 이제 2월 25일인데요. 바로 이틀 전입니다. 2월 13일 날 한 출판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그 미투가 이제 한참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미투 관련 물어봤었고 그렇죠.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네. 안 전 지사는 누군가 견제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자신을 밟으면 꿈틀해야 못 밟는다. 네. 여성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빨리 뽀뽀하라는 얘기다. 이런 식의 왜곡된
의식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랬군요. 따라서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폭로가 이루어지는데 네. 본인이 생각해서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전지사가 평소에 좀 이렇게 젊고 깨끗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접수하고 나면 안전지사 검찰 소환을 또 이제 뭐 검찰을 여러 차례 소환이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검찰이 다 조사한 다음에 부를 걸로 보세요? 저는 이게 그 추가 소환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요. 네. 이게 여죄가 있으면 당연히 소환이 더 필요한데.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안지사의 혐의는 폭행 협박이 아닌 게 강간이 아니고요. 네. 바로 이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이런 죄거든요. 근데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우리 판례를 보면 바로 이게 그 사회적 어떤 이게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그래서 이게 성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범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존의 판례를 쭉 보면 안지사의 혐의도 상당히 그 좀 피해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뭐 개념치 말거라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명령체고 이런 어떤 지위를 이용한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피해자가 지금 현재는 복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